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5일 최병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작전이 개시가 됐습니다. 조금 전인 4시 10분쯤부터 공수처 검사, 수사관 차량 한 2대 정도가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공수처 검사들이 5시 조금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 체포영장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홍일 변호사, 윤곽근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그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또 자꾸 이렇게 막아서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이렇게 지금 얼음장을 놓고 대치 상태에 이미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윤상현 의원 등 지금 속속 도착하는데 신동욱 대변인 말에 따르면 오늘 한 30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위대는 경찰 추산, 비공식 추산이죠. 한 6,500명 정도인데 아마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되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서 한남동 일대의 교통마비 불가피해 보인다. 경찰은 방검복이라는 거는 이제 칼 같은 거를 방어할 수 있는 옷이죠. 방탄복, 총탄을 방어할 수 있는 옷, 이런 거를 쭉 입고 한 수십 명 정도가 지금 모여 있고, 앞으로 이제 총 1,000명 정도의 형사기동대원들을 동원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조를 편성을 해서 장애물 제거조가 이제 먼저 들어간다. 아마 곧 시작을 할 걸로 보입니다. 공관으로 들어가는 그 하얀 철문 보이시죠? 그 앞뒤로 버스 7대로 이제 차벽을 설치해 놨는데 이거를 대형 크레인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거의 영화 세트장 같은 이런 장면입니다. 글쎄, 이렇게 체포에 힘을 다 쏟아도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다음에 철조망을 이제 새로 설치한 그거 이제 뜯어내고, 이런 거를 장애물 제거조가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특수 크레인, 절단기, 다 동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는 또 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수방사 55 경비단으로부터 이제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 공수처가 언론에 이렇게 공지를 했거든요. 근데 국방부하고 경호처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또 그 부분을 정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군사상 보안구역 여기는 그 기관장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허락을 받았다고 공수처가 언론 공지를 했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2번 공문을 받았는데 한 번은 허락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거는 경호처의 추가 허락이 필요하다라는 공문을 또 받았다 그러는데 실제 언론에 공지한 거는 허락을 받았다만 공지했다가 또 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제 이게 장애물 제거조가 이제 다 만약에 효과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압조, 체포수색조 이 사람들을 투입해서 이제 경호원들을 숫자로 제압하겠다. 경호원들 한 500명쯤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경호처를 지휘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우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런 다음에 지휘부를 무너뜨리고 이런 시나리오별로 점검을 쫙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1박 2일 또는 2박 3일 작전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저귀까지 준비하고 식량도 상당히 많이 준비해 놨다. 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언제냐? 그동안에 이제 설 연휴 전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21일까지로 돼 있다고 합니다. 21일. 그러면 오늘이 15일이죠. 앞으로 엿새가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엿새 동안 할 수 있는 거죠. 그 집행 시한이 21일까지다. 자, 공수처와 경찰이 그야말로 체포 자체가 거의 목적인 것처럼 지금 보여주기 식으로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경호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 경호 매뉴얼이 뭐죠? 의회 요소가 있을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죠. 대통령의 의회 요소가 있을 때 현장에서 바로 무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호처 지휘 라인이 지휘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호처법에는요
경호 요원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대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호처법에. 언제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지 모르고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 지금 공수처가 경호처를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지죠? 글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조금 전인데 만약에 불상사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면 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요? 공수처와 경호처에 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경호처는 방어하는 입장입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 공격을 안 하면 불상사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와 경찰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관건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그 체포영장에 보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배제 이 조항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건 또 어제 세계일보 보던데 군사상 보안구역을 수색할 때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런 것들입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때는 그걸 배제한다고 판사가 이순영 영장전담 판사가 체포영장에 써놓는 바람에 이제 논란이 됐죠. 그거는 새로운 입법이다. 특정 법조항을 판사가 자기 맘대로 뺀다, 넣는다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에서는 그게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에는 과연 그게 들어가 있느냐? 모릅니다, 지금.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지금 공수처 검사들이 그 윤곽근 변호사하고 김홍일 변호사한테 그걸 제시했다고 하니까 아마 거기에 그게 적혀 있는지 적혀 있지 않는지 아마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근데 현재 그걸 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관건이 바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걸 배제했느냐 아니냐. 만약에 그걸 배제하지 않았다. 지난번 1차 체포영장과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싱겁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관장 허락 없이 들어가면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법을 공수처와 경찰이 저지르지 못하겠죠. 공수처와 경찰은 최대한 합법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정담 판사가 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배제 이거를 1차 체포영장 집행과 다르게 안 넣었다. 그러면 오늘은 계속 그 싸움이 될 겁니다. 허락해달라 못한다 이 싸움이 될 거고 넣었다 지난번처럼 그러면 또 불법이다 아니다. 근데 넣은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아까 윤곽근 변호사하고 김홍일 변호사가 이거는 불법적인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가 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 짐작이고 어쨌든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박 2일이 될지 2박 3일이 될지 지금 모른다고 했습니다. 집행에 만약에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력에 관한 한 어느 부대한테도 뒤지지 않는다. 물론 숫자상으로는 밀리죠. 그러나 경찰 형사기동대 1000명 정도가 경호처 500명 정도를 뚫을 수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러면 이제 공수처와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다음 수순으로 가야죠.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뭐 발부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장 발부되면 그것도 집행하러 또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장 발부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또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고요. 만약에 집행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뭐 수갑 차고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 윤 대통령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경호처에 저지선이 뚫렸다 그러면 자기 제 발로 걸어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나 안 가겠다. 글쎄 안 가겠다고 하면 그거 억지로 이제 막 경찰 몇 명이 윤 대통령 몸을 들고 갈 수 있을까요? 과연? 힘들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여론의 역풍 이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공수처 조사실로 불러다가 조사를 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묵비권을 예고했습니다. 그 전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한 적이 있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말을 안 하겠다는데. 그러면 결국 또 구속영장 청구로 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말씀은 영장 집행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과는 같다. 그런 것 아닌가요? 결과는 어차피 구속영장 청구로 간다. 그런데 왜 온통 체포에만 온 힘을 다 쏟느냐. 그게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결국 공수처가 처음부터 이 시나리오를 소환에 3번 불응하면 체포한다. 여기에 너무 매몰됐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체포라는 데에 너무 매몰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다. 여기에 만약에 집중을 했다면 수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공수처로 직접 불러다 조사하는 것도 있고 제3의 장소 방문 조사도 있고 뭐 이제 그 다 안 되면 서면 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조사할 방법을 경호처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체포할 방법만 연구했던 건 아니냐. 방향을 잘못 잡았죠. 왜 그랬을까요? 공수처의 자존심. 공수처가 수사 못한다. 능력도 없다. 실적이 뭐 있냐? 이러니까 뭔가 한 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체포라는 카드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생중계하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을 끌고 나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일이 꼬였다. 거기다가 민주당의 압박. 민주당도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국민들 앞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수갑차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공수처가 부안해동하다가 지금은 야 이제 체포만 하면 성공이야. 이런 상황까지 돼버렸다. 거기에 힘을 다 쏟아서 실질적으로 체포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과는 같은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수사, 조사에 초점을 맞췄으면 이렇게 물리적 충돌이 뻔히 예상되는 또는 유혈 사태까지 생길지도 모르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 장면이 이제 지금부터 지금 한남동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가 막아야 될 텐데 우리 수사기관 제동장치가 없다. 체포해다 뭘 하려고 하냐. 이런 궁금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